새벽 3시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울려 퍼지는 칼소리. 박도진은 2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고기를 자르고 있었어요. 평범한 정육점 사장. 그것이 지금의 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조용한 남자가 20년 전 칼잡이 도진이라 불리며 조직가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은 인물이라는 것을. 폭력의 세계를 등지고 평범한 삶을 선택한 지 20년. 도진에게 칼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소중한 도구였죠. 그런 그의 앞에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해치기 위한 칼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한 칼.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칼. 도진 앞에 펼쳐질 피할 수 없는 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도진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마장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시간을 알려줬죠. 20년째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마장동 축산물 시장은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어서 와, 도진아. 김철구가 자신의 생선가게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머리가 반쯤 벗겨진 철구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일찍 나왔네, 철구 형. 뭐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너도 알잖아. 철구는 물기 묻은 앞치마를 털며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가게 열쇠를 꺼냈어요. 도진 정육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간판 모서리가 살짝 휘어져 있었지만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신선한 고기 냄새. 도진에게는 고향의 향기였어요. 냉장고에서 한우 한 마리분을 꺼냈습니다. 500kg이 넘는 무게였지만 도진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칼을 들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20분. 그것이 도진이 한 마리를 완전히 해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마장동 사람들은 그를 칼의 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칼날이 고기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갈 때마다 도진의 눈빛이 집중으로 빛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제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됐대. 현수가 어제 저녁 술자리에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현수는 시장 입구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도진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정말인가? 도진이 물었을 때 현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구청에서 공식 발표한대. 이번 달 말에. 그 순간 도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개발. 마장동 상인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단어였어요. 지난 몇 년간 주변 시장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으니까요. 칼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났어요. 트럭들이 들어오고 상인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등심 2근 주세요. 첫 손님이었어요. 60대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기를 골랐어요. 할머니는 20년째 단골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켜본 사이였죠. 사장님, 요새 시장이 어수선하다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아, 그냥 소문이에요. 걱정 마세요. 도진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어요. 할머니가 떠난 후 가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진은 다시 칼을 들었어요. 고기를 자르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도진아, 밖에서 철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급해 보였습니다. 뭐야, 형. 와서 봐. 이상한 놈들이 왔어. 도진은 칼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시장 입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3명이었어요. 맨 앞에 남자는 30대 중반쯤 보였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저 자식들 뭔가 수상해. 철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정작 남자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뭔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현수가 다가오며 중얼거렸어요.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도진은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칼잡이 도진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자신은 강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정육점 사장이지만 필요하다면.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괜찮을 거야. 도진이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시장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장동의 새벽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시장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작업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도진은 가게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남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값비싼 양복, 그리고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인 여러분.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소름 끼쳤어요.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메가마트 사업개발팀 최만수 과장입니다. 메가마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대형마트였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최만수는 서류 가방에서 반짝이는 팸플릿을 꺼냈어요. 상생협력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려한 색깔과 그럴듯한 문구들이 가득했죠. 이번에 저희가 마장동에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도진은 그 속에 숨겨진 차가움을 느꼈어요. 최만수는 메가마트 내부에 전통시장 코너를 만들어서 상인들이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료도 처음 1년은 50% 할인해준다고 했어요. 몇몇 상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요즘 장사가 어려웠거든요. 특히 젊은 상인들의 표정에서 관심이 엿보였어요. 생활비에 쪼들리는 현실이 그들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도진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젊은 상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재개발되겠죠. 여러분은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하시고, 이곳은 현대적인 상업지구로 변하고요. 최만수의 말에 시장이 술렁거렸어요. 어떤 사람은 관심 있어 보였고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 미묘한 분열이 느껴졌어요. 도진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20년. 이곳에서 보낸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들었던 가게들, 가족 같은 상인들.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최만수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마장동은 단순한 장사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의 삶터예요.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최만수가 찬찬히 대답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위압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일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그때 도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죠. 주먹과 칼로. 황파에서 칼잡이 도진이라고 불렸던 시절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이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위협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정육점 사장이니까요.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 드릴게요.
하지만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 도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런데 도진정육점 사장님이시죠? 도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특히 관심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예요. 위치가 아주 좋거든요. 최만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쪽은 꼭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협. 분명한 위협이었어요. 도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났어요. 최만수가 떠난 후 시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도진아? 철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절대 안 돼. 저놈들 믿으면 안 돼. 도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래도 요즘 장사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 젊은 상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하나였던 마장동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저녁 도진은 혼자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도마를 바라봤어요. 20년 전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황파에서 가장 무서운 남자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삶은 버렸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도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최만수였어요. 혼자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도진은 긴장했습니다. 최만수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칼들에 머물렀습니다. 좋은 칼들이네요. 솜씨가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 씨, 저희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거부하시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도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손이 저절로 칼자루에 향했습니다. 20년 전의 본능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가세요. 도진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참, 마장동이 사라지는 건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최만수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함께 하시면 좋고, 아니면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도진은 혼자 남겨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장동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막을 힘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정육점 사장으로 살아온 지 너무 오래였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칼잡이 도진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도진은 잠들 수 없어서 가게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최만수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차가운 눈빛, 위협적인 말투. 모든 것이 20년 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칼을 들고 도마 앞에 섰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고기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전, 도진은 25살이었습니다. 황파에서 칼잡이 도진이라고 불렸죠.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황 사장을 처음 만난 날, 강남의 어느 술집이었어요. 도진은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였죠. 그날 밤 술집에 조폭들이 들이닥쳤어요.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주방에 숨어있던 도진이 과도를 들고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몇 초 만에 3명을 제압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본 황 사장이 도진에게 다가왔어요. 너 이름이 뭐야? 박도진입니다. 칼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네. 나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어? 그때부터 도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황파는 서울 강남 일대를 주름잡는 조직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조직과는 달랐습니다.
무작정 폭력을 쓰지 않았죠. 황 사장은 도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칼은 무기가 아니야, 도구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도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조직 생활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적대 조직과의 충돌이 잦았습니다. 도진은 언제나 최전선에 섰어요. 그의 칼솜씨는 전설이 되었죠. 한 번은 동대문파와 큰 충돌이 있었어요. 그들이 황파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도진이 혼자 나섰습니다. 10명을 상대로 싸웠어요. 칼 한 자루로.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날부터 도진의 이름이 조직가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20년 전 겨울, 황 사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조직이 흔들렸어요. 후계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도진은 그 모든 것에 지쳤어요. 특히 황 사장의 장례식 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도진이 조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도진아, 미쳤어? 한번 들어온 이 바닥에서 어떻게 나가? 하지만 도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장동으로 왔어요. 황 사장이 어릴 때 살았던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작은 정육점을 차렸습니다. 조직에서 모은 돈으로요. 처음에는 칼 쥐는 것도 무서웠어요. 사람을 다치게 할까 봐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칼은 정말로 도구였어요. 사람을 먹여 살리는 도구.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도진은 추억 속에서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어요. 최만수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게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도진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문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 가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철구의 생선가게, 현수의 식당. 모두 똑같았습니다. 이 자식들이 도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위생 점검입니다. 그들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문제 없을 것들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냉장고 온도도 기준에 못 미치고요. 도진은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철구가 찾아왔습니다. 도진아, 큰일이야. 철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뭔 일이야, 형? 우리 단골 손님들이 안 와. 다들 어디선가 압력을 받은 것 같아. 도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만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도진은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철구, 현수, 그리고 병호까지. 마장동의 오래된 상인들이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현수가 주먹을 내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병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 저들은 합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침묵했어요. 도진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해온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해결할게. 도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진아, 무슨 소리야?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동료들이 걱정했지만 도진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다시 가게에 혼자 있었어요. 칼을 들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감이 돌아왔어요. 칼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칼잡이 도진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였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는 거였죠. 마장동을, 동료들을, 그리고 자신이 20년 동안 쌓아온 평범한 삶을. 도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최만수가 원하는 게 싸움이라면 기꺼이 상대해 주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진의 방식으로 할 거였습니다.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칼로 사람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도진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만수가 준 시간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 마장동에 검은 승합차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진은 가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20명도 넘었어요. 모두 어깨가 넓고 무서운 인상이었습니다. 동대문파 조직원들이었죠. 최만수가 맨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직원들이 시장 곳곳에 흩어졌어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휴대폰을 꺼내 철구에게 전화했어요. 형, 시작했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 알겠어. 조심해, 도진아. 철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진은 칼을 허리에 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분주했을 텐데 상인들이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최만수가 도진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나오셨네요. 박도진 씨. 뭘 원하는 거야? 도진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간단해요. 이곳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최만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럼 거절하겠어. 도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을 때 최만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최만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조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잠깐. 철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걸 먼저 보세요. 철구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는 뉴스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메가마트와 동대문파 유착 의혹. 뉴스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최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현수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메가마트와 당신들 사이의 거래 내역이에요. 도진은 놀랐어요. 동료들이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불법 대출 그리고 현수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폭력 조직과의 결탁까지. 최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요? 여기 다 있는데요. 병호가 나타나며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감동했어요. 동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니. 하지만 최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 이미 시작된 일이야. 그가 소리치자 조직원들이 달려들었어요. 도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였어요. 첫 번째 조직원이 주먹을 휘둘렀을 때 도진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칼자루로 그의 손목을 쳤어요.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도진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칼날은 단 한 번도 사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급소를 눌러 무력화시켰죠. 최만수가 당황했어요. 도진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10명, 15명. 모두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완벽하게 제압했어요. 마지막 남은 것은 최만수뿐이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 유명한 최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칼잡이 도진?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최만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였습니다. 잠깐! 이건 범죄야. 범죄. 도진이 웃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고? 도진이 칼을 뽑았습니다. 번쩍. 칼날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최만수가 꽥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그를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위험만 했을 뿐이었죠. 앞으로 마장동에 나타나지 마. 도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알았어. 2번 다시 여기 오면 도진이 칼을 도마에 내리쳤습니다. 도마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최만수가 기절할 것처럼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 알았어요. 그리고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갔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도진은 칼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도진아, 철구가 달려와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말 대단하더라. 현수와 병호도 함께 웃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도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어요. 모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죠. 도진 씨, 고마워요. 정말 멋있었어요.
상인들의 환호성이 울렸어요. 도지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마장동을 지켜낸 거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메가마트와 동대문파의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최만수는 구속됐고 메가마트의 마장동 진출 계획도 취소됐어요. 도지는 가게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도마를 보며 웃었어요. 이제 새로 사야겠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왠지 낯익었습니다. 혹시 도진의 눈이 커졌어요. 황 사장님?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도진아. 도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스승이 살아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죽은 척하고 숨어 있었지. 너무 피곤해서. 황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너의 모습을 봤다. 정말 자랑스럽더라. 사장님, 칼로 사람을 지키는 법을 완전히 터득했구나. 황 사장이 도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야 진짜 칼잡이가 됐어. 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스승의 인정이었어요. 밖에서는 마장동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가 돌아온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장동에 평화가 돌아왔어요. 도진은 새벽 3시 평소처럼 가게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새 도마를 준비하며 웃었어요. 지난달에 갈라뜨린 도마 말이에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최만수는 구속된 후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메가마트와의 불법 거래, 전통시장 파괴 계획, 그리고 폭력 조직 동원까지 모든 진실이 드러났죠. 메가마트는 주가가 폭락했고 마장동 진출 계획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시에서 전통시장 보호 정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마장동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요. 함부로 재개발할 수 없게 된 거죠. 도진은 고기를 자르며 생각했어요. 칼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먹여 살리는 도구. 황 사장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일찍 왔네, 민준아. 네, 빨리 배우고 싶어서요. 민준은 일주일 전부터 도진에게 정육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 근처에 사는 대학생이었죠. 도진이 최만수를 제압하는 모습을 본 후 꼭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던 거예요. 오늘은 소등심 벼르는 법을 가르쳐주게. 도진이 칼을 들자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과, 정말 기대돼요. 도진은 천천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칼이 고기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어요. 완벽한 솜씨였죠. 우와, 정말 신기해요. 민준이 감탄했어요. 연습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다만 조급해하지 마. 도진이 민준에게 칼을 건네줬어요. 젊은이의 손이 조금 떨렸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칼은 무기가 아니야. 사람을 먹여 살리는 도구지. 도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도진의 이야기가 신문과 인터넷에 나간 후 마장동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사장님, 등심 3근 주세요. 한우갈비도 좀 포장해 주시고요. 도진은 바쁘게 움직이며 고기를 잘랐어요.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도진아, 철구가 가게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생선을 든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자. 잠깐만, 손님 끝나면 갈게. 도진이 대답했어요. 요즘 철구와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어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후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진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구나. 황 사장이 들어왔어요. 요즘 자주 들르곤 했습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도진이 의자를 내놨어요. 민준이는 어때? 열심히 해요. 소질도 있고요. 그래, 다행이다. 황 사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진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떡해요? 예전엔 칼을 쥐면 무서운 기운이 났는데
이제는 따뜻해 보여. 황 사장의 말에 도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람을 지키는 칼과 사람을 해치는 칼은 다른 거야. 네, 이제 알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사장님, 진짜 죽은 척한 이유가 뭐예요? 도진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피곤했어. 조직 생활이. 그리고 너 같은 제자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 지켜보고 싶었고. 황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안심이야. 넌 진짜 칼잡이가 됐으니까. 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현수와 병호가 술을 마시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장동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어요. 관광객들도 늘어났고 젊은 상인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야? 황 사장이 물었어요. 평범하게 살 거예요. 정육점 사장으로. 도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같은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황 사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진짜 은퇴해야겠다. 어디 가실 거예요?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사서 조용히 살 거야. 가끔 여기 놀러 올게. 황 사장이 도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생했다. 도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문이 닫히고 도진은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밖을 내다보니 마장동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마장동에는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파괴가 아닌 보호로 써지는 칼의 전설이.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칼잡이 도진이 아닌 그냥 도진 아저씨로 불리고 싶은 평범한 정육점 사장이. 하지만 언제든 소중한 것들을 지킬 준비가 된 진짜 강한 사람이. 새벽 해가 마장동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